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20도가 넘었습니다. 낮 기온이 20도가 넘어서 차 안에 있는데 이거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안 틀어야 되나. 물론 그냥 더우면 틀면 되는데 괜히 너무 섣부른 느낌이 들어서 그냥 상당히 더운데도 그냥 문 열고 그냥 다녔습니다. 근데 문 열고 다니려니까 또 먼지가 워낙 기승을 부리니까 문도 또 맘대로 또 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좀 더운 하루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면 여름에는 이게 한여름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었죠. 거기에 대해서 그 민주당에서 그 탄핵을 했었는데 기각됐습니다. 그러자마자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서로 법률 전문가들을 데려다 놓고 TV에서는 열을 떠들고 있습니다. 뭐가 맞네 안 맞네 무슨 됐네 안 됐네 무슨 떠들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민주당에서 잘못된 탄핵을 했던 겁니다. 그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입맛에 안 맞는다고, 물론 그게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냥 모든 목적이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어떻게 막아보려고 그 시계를 멈춰보려고 하는 그런 짓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각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또 그 기각을 된 걸 놓고도 서로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뭐가 맞니 틀리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들만의 그냥 싸움으로 내버려 두고 그들만의 그냥 서로 잘났다고 떠드는 거 뭐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초부터 잘못된 것을 그냥 자기네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런 것들이, 그런 주제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미 관계에서의 나타나는 문제점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하고 국가적 이익하고는 굉장히 관계된 일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빈자리에 대해서는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기각이 돼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 자리에 제대로 찾아온 것은 제대로 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깡패 국가 같아요. 깡패 국가.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도 이제 먹고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니까요. 왜냐면 마가 프로젝트라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당선이 된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결정일 수 있다는 얘기죠. 세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냥 자기의 마음 먹은 대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본에 깔려 있는 게 미국을 위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먼저기 때문에 모든 건 다 법을 무시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내가 만들면, 내가 말하면 그게 법이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강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건 비슷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법의 수호자라는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세계사적인 거에서 보면 훨씬 더 그 글로벌한 이미지에 그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법 위에서 이제 군림하려고 하는 거고, 한동훈 대표는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뭔가 얻어내고 이제 뭐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서 보면 그 두 사람의 이미지가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 중심적인 면에서 놓고 보면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과 그 법을 지키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뭔가를 이루려는 사람과 그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제대로 상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뻔히 아시다시피 누가 상대를 하겠습니까? 물론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그 기각이 돼서 이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리에 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실 좀 그 유해 보이는 게 있거든요. 물론 뭐 국제 무대에서의 경험은 많습니다. 뭐 주미 대사도 했었고 또 뭐 외교부 장관 했었고 그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그 이미지상으로 놓고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기에는 뭔가 조금 그 뭐 약하다 그럴까? 뭔가 좀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좀 그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왜냐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나 아니 뭐 그 이전에 뭐 어떤 다른 대통령이라면 한덕수 총리가 제대로 이렇게 뭐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좀 다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기선제압 먼저 하려고 상대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그 악수를 하는 스타일에서도 보면 딱 이렇게 뭔가 누르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법이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그 신사다움이 상대하기에는 조금 그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딱 그 떠오르는 이미지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한동훈 대표의 이미지가 트럼프를 상대할 수 있는 한국의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우리가 생각할 때 한동훈 대표는 그 글로벌 보수 정치의 그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세계가 그 이렇게 어디에 뭐 각국에 보면 이제 그 뭐 이렇게 그 진보적인 데가 있고 또 보수적인 색채를 띠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그게 굉장히 확실합니다. 민주당, 공화당의 그 차이가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 미국을 위한다는 거에 대해서 미국을 어떻게 자기네끼리 뭉친다는 것은 같지만 그래도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스타일로 봤을 때 또 그 이전에 그 국제 정치 무대에서의 그 잠깐 그 법무부 장관 때 상대하는 것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글로벌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미 이미지가 그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의 국제화, 한국 정치에서 보수의 그 국제화를 이끌어낼 사람이 한동훈 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한국 정치에서 뭐 이렇게 끝날 그럴 정도의 그릇은 아니죠. 뭔가 세계 무대에서 뭔가를 이렇게 그 주도해 나갈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참 대한민국은 다행입니다. 한동훈 대표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배짱도 좋고 또 명석하고 똑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세계 무대에서의 그 대결 구도에서 한동훈 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우리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상대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한동훈 대표의 국제적인 위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는 트럼프가 있고 우리 한국에는, 대한민국에는 한동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냥 그 보수의 그 각국 자기네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보수의 리더가 아니라 그 국제 정치 무대에서, 그러니까 글로벌 정치 무대에서 맞붙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견제하고 트럼프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전략가, 이런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물러설 때 물러서지만 공격할 때는 굉장히 공격형으로 비춰져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그 논리를 앞세워서 정확하게 이제 꼬집으면서 말을 하니까 한동훈 대표의 그 갖는 위상은 이미 국제 무대에서 그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사람들을 대하는 거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를 대하는 그 외국 사람들의 그 자세에서 보면 충분히 그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치적인 스타일이 물론 차이가 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말 앞뒤 가리지 않는 그런 직설적인 스타일이고, 한동훈 대표는 그런 스타일이긴 하지만 좀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논리를 펼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법률가적인 그 법치에 맞는 그런 뭐 정책이나 상황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트럼프는 굉장히 기복이 좀 심한, 지금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막 순식간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감정에 얽매여서 그렇게 막 대응을 하죠.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실과 그 법률에 맞게끔 그런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트럼프는 그 구시대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 한동훈 대표는 신보수의 이제 모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느껴지는 거에서 보면 일단 벌써 연령대에서도 느껴지는 게 있지만 생각에서도 그런 많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좀 힘으로 모든 걸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왕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하고도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세련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보기 드문 정치인이 한동훈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막 흔들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는 건 그런 건 분명하지만 그런 거를 이용해서 트럼프를 넘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전략가는 좀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본이 뭐냐면, 한동훈 대표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면 법을 무기 삼는 겁니다. 법.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명석하게 법을 무기 삼아서 논리를 펼치는 그런 정치가가 한동훈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한동훈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계 보수의 새로운 리더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상대할 사람이 한동훈이다. 이런 건 뭐 단순하게 그 뭐 캐릭터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정치적으로 보나 전략적으로 보나, 예. 그리고 그 글로벌 리더십 앞으로 펼쳐질 그런 그 글로벌 리더십의 세대 교체의 이게 서사가 있다면 거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 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그 엄청나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워싱턴을 다 청소해 버리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그 행동, 그런 말을 할 때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반기를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이제 그 국민투표에서 당선이 돼서 이끌어갔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제 그 기득권층에서는 충분히 반기를 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그런 그 막무가내식의 그런 거는 절대 하고 있진 않거든요. 물론 뭐 검찰 개혁 그런 논쟁을 갖추면서, 예, 그 어떻게 하면 이 사법이 정치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감을 갖고 있고 그것을 이렇게 그 막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뭐 내건 가치가 딱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마디로 다 이렇게 용서를 해줄 줄 알고 있는 게 그게 그 마가 프로젝트잖아요. 마가 프로젝트. 메이크 아메리카 뭐 그레이트 어게인이라 해서 미국을 다시 이제 위대하게 만들겠다.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그 감정을 이렇게 싹 건드려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기를 끈 건데, 반대로 우리 한동훈 대표는 지금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그 전체적인 그 보수 성향의 사람들을 봤을 때는 사실 보수의 희망입니다. 그 많은 그 보수 중의 사람들이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건강한 보수를 이끌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법을 중시하는 그런 그 검사로서의 그런 그 돌격대장 같은 느낌이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거를 기반 위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런 그 모든 다방면에서 전문가적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동훈 대표는 이제 그런 것을 이루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마가 프로젝트,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마가 프로젝트 그 하나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설득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상황에서 뭔가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거의 그 짧고 강렬한 그런 메시지 하나로 마음이 많이 흔들렸던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막무가내식의 그 성정이 그거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가름이 된 거죠. 그거 한마디로 그냥 그러니까 그 트럼프를 용서해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위한다는 그 한마디에 다시 미국이 위대해질 수 있다는 그런 그 자부심을 미국 사람들한테 심어줘서 그게 그 마음에 좀 그 변화가 생기게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이제 그런 그 단점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강한 리더의 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법이고 뭐고 소용없다 이겁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겁니다. 그 자기가 그 법보다 더 위에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그런 감정을 건드려서 지지층을 이렇게 동원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됐지만
지금 법적인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그 많은 미국인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뭔가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그거 한마디로 다 이제 그냥 자기를 따라오라. 그래서 법 위에서 자기가 하는 말이 무조건 그냥 다 옳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에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그 다수의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춰지기도 하고, 또 그 중도층, 미국에도 이제 물론 중도층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피곤하다는 생각을 주는 겁니다. 그게 당장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머스크의 그 주변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 주가가 뭐 거의 반토막으로 떨어져 있는 걸 보던가,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머스크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다는 거에 그 신호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피로감을 주는 신호.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 굉장히 정교하죠. 그래서 그 정교함을 바탕으로 법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활용을 한다는 게 나쁜 뜻의 얘기가 아니라 그 부패를 겨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한 거를 겨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잘못되고 뭔가 어두운 구석을 법을 활용해서 그것을 다 정상화시키고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한동훈 대표 스스로한테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 감정에 얽매였던 사람들이 그런 그 한동훈 대표의 그 스스로의 정당성에서 마음이 점점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 윤리적인 거와 또 그 정당성에 갖고 있는 그 프레임 안에서 한동훈 대표가 활동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그 퍼지면 퍼질수록 국제사회에서의 그 호감도는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의미에서 놓고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누구를 상대하든 그 스스로의 정당성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당당함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그 사람이 호감도가 높아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상대했을 때 충분히 그 설득력 있는 싸움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싸움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어쨌든 그 정당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절제되고 또 정제된 그런 그 보수주의자로서의 그 국제적인 감각이 충분히 한동훈 대표한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 트럼프에 대해서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점점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조금씩 이제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연령이 높은 거기도 하지만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 그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그 한동훈 대표한테 뭔가 이렇게 그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트럼프를 상대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그 유일한 인물이 한동훈 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트럼프 같은 정치인한테는 굉장히 그 같이 맞장구 치면 안 되고요. 굉장히 그 이성적이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굉장히 그 정제되고 정교한 그런 그 법적인 언어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거에 된 거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반론을 펼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트럼프를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냐면 같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깡패인데 같이 깡패로 가려면 힘으로 싸워야 되지만 내가 깡패인데 이렇게 변호사나 검사가 나타나면 깡패 힘 못 쓰거든요. 왜냐면 이 법의 언어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의 특성 중에 하나가 날카로운 팩트로 무장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전투적인 스타일을 한동훈 대표가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상대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수라는 가치를, 보수라는 브랜드를 이렇게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한동훈 대표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자부심을 그런 데서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데서 충분히 느꼈고, 충분히 또 검증이 됐고, 일련의 모습들에서 보여지는 모든 능력 있는 스타일, 그런 전문성, 전문성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것에서 우리는 한동훈 대표의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보수의 이미지를 만들었냐면 막 무례하고 거칠고 극단적이고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미지잖아요. 굉장히 무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거침이 없고. 근데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거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죠. 굉장히 스마트하고 또 정당하고, 그런 원래 보수가 갖고 있는 그런 매력적인 포인트를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미지를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상대했을 때 트럼프가 한동훈 대표한테는 한 수 이렇게 좀 접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를 이길 사람이 이제 한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계 어느 정치인들도 잘 해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보여졌냐면, 저번에 한동훈 대표가 잠깐 예시를 했었잖아요. 그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가가지고 트럼프를 상대했을 때 깨지는 모습, 그것을 보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죠. 대통령은 갖고 있는 게 없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있다. 조선업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이런 거에서 우리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카드로 쓸만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다 갖고 있다. 이런 걸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보면 벌써 한동훈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거를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막 고개만 숙이고 그냥 굽실거리고 그러지 않겠다는 거죠. 당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맞서서 얘기할 건 얘기하고, 그런 구상을, 플랜을 벌써 한동훈 대표는 이미 딱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한동훈 대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보수의 중심에 한동훈 대표가 충분히 나설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뭔가 분명히 틀립니다. 그런 희소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미지가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 우리가 왜 한동훈 대표를 왜 지지하고 왜 우리가 처음부터 한동훈 대표를 그렇게 좋아했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니 왜 정치인들 많은데, 나름대로 뭐 잘났다고 하는 정치인들 많은데 우리가 왜 한동훈 대표를 보고 그렇게 호응을 하고 우리가 마음을 주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에서 우리가 그런 걸 느꼈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를 보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모습에서 한동훈 대표를 보고 우리가 지지를 하는 겁니다. 일단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엘리트 출신의 검사, 이런 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고, 나름대로의 갖고 있는 그런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도 있고, 또 똑똑해 보이는 그런 외모 있잖아요. 외모와 태도,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정치꾼 같이 보이지는 않는 거죠. 꾼 그러면은 뭔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왜 이렇게 뭐 꾼 이러면, 왜냐면은 부정적인 이미지에 뭐 꾼자를 많이 붙이잖아요. 뭐 사기꾼, 무슨 협작꾼이니 무슨 부정적인 이미지에 꾼을 많이 붙이거든요. 근데 정치계에서도 그런 정치꾼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정치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한동훈 대표는 정치인이지만 정치인 이상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라는 브랜드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 문화적 캐릭터 같은 느낌이 이제 드는 겁니다. 단순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그때 딱 밈이 있잖아요. 밈.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딱 이렇게 브랜드가 딱 돼버린 거죠. 한동훈이라는 브랜드가. 그게 이제 어디서 보여지냐면 뭐 말투, 표정, 그다음에 패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그때그때 다 뉴스가 되잖아요. 뉴스가. 헐뜯는 사람들한테도 그게 뉴스가 되고,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도 그게 뉴스가 되고 화제거리가 되거든요. 저번에 극우 유튜버들은 한동훈 대표가 뭐 넥타이를 들고 이렇게 광화문을 지나갔다고 그걸 가지고 뭐 문제를 삼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얼마나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우리는 멋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사람이든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든 그런 게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화제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선상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사회의 현상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는 이미 이게 뭐 거의 연예인급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뭐 유튜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인스타 아니면 뭐 그 외에 다른 어떤 그런 커뮤니티에서 한동훈 대표 딱 하면 벌써 난리가 납니다. 이게 이제 정치인들한테는 없던 거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되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엄청 그래도 질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막 깎아내리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정치인들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문화의 현상의 하나로 이제 자리 잡아가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런 말을 갖다 붙이기도 좀 그렇지만 아이돌급 스타들 있잖아요. 왜 거의 탑스타급의 그런 이미지를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뭐 일순간에 얻어진 건 아니죠.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그런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켜이 이렇게 켜켜이라려나요?
켜켜이 이렇게 쌓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런 구원자 같은 그런 존재감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정치인들한테 그 정치판에 느끼는 우리 국민들의 그 피로도는 엄청 높습니다. 그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고 그냥 국민들이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정치인들한테. 그걸 또 언론이 조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그 혐오 정치의 피로감을 한동훈 대표가 지금 씻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그 신선한 대안으로 한동훈 대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기존의 정치인들하고는 일단 언어 자체가 틀리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그 싸움을 하고 정쟁을 하기보다는 그 실용주의에 가깝고 또 발전적인 혁신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미래 비전에 대한 확고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청년 세대라든가 지금 요새 되고 있는 뭐 기술, 또 미래 기술, 디지털 기술, 또 그런 그 가상화폐 분야, 이런 거에 말할 수 있는 그 정치인이 지금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면은 좀 거짓말일 수 있지만 그냥 그 뭐 세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있다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런 정치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미래의 그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 미래 기술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는 그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존재가 한동훈 대표한테 이제 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목말랐던 사람들에게 그런 그 좀 약간 그 구원자적인 그런 존재로 이제 인식된다고 저는 느낍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리고 그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부패는 굉장히 그 아주 그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겁니다. 부패는 반드시 척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정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이런 대한민국이 만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유일한 리더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엄청 많습니다. 뭐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또 지지자들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위대한 지적지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저와의 그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고 또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의미를, 시대의 그 변화의 의미를 투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물이 한동훈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도 좀 아까운, 정치인을 넘어서는 그런 존재감이 한동훈 대표한테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그 요약을 하자면 한동훈 대표는 정치인이 아니라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그 구원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여지는 모습들에서 충분히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믿고 또 더욱더 그 성원과 관심을 가지고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그 위대한 지적질, 또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 위대한 지적질도 여러분과 같이 성장해 나가서 좀 그 한동훈 대표의 뜻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